충격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한 영국 여고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도착 첫날 본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안전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들, 조용한 지하철. 소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인터뷰가 왜 영국 사회를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윈터스입니다. 올해 17살이고 런던 세인트 폴스 걸스 스쿨 1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혹시 저희 학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영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사립여고입니다. 설립된 지 140년이 넘었고 졸업생 중에는 대법관, 국회의원, 노벨상 수상자도 있죠. 제 부모님은 모두 전문직입니다. 어머니는 런던시티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킹스 칼리지 병원의 심장외과 전문의예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며 최고가 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학년 수석을 3년째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옥스퍼드 대학 법학과에 조기 합격했어요.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를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지난 3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12학년 학생들의 유럽 역사 수학여행 목적지가 발표됩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죠. 지난 50년간 파리, 로마, 아테네, 프라하 같은 도시들을 다녀왔어요. 제 언니도 4년 전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을 아직도 거실에 걸어두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파리나 빈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파리가 좋겠다고 생각하며 앉아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분이에요.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하신 후 봉투를 꺼내셨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올해 12학년 학생들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 서울 말씀이신가요? 제 옆자리 친구 엠마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놀라운 현대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여러분이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갑자기 아시아인가요? 저희는 항상 유럽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윈터스 학생, 세상은 유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힐 때가 됐어요. 제 친구 올리비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곳은 아직 북한과 긴장 상태 아닌가요? 안전한가요? 휴전 상태이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범죄율이 런던의 8분의 1 수준이에요. 강당이 또다시 술렁거렸어요. 전쟁 중인 나라가 런던보다 안전하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친구들과 모여 불만을 쏟아냈어요. 완전 최악이야. 파리 가서 루브르 박물관 보고 싶었는데.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에 뭐가 있다고. 케이팝 정도 아니야? 올리비아도 거들었죠. 공기도 안 좋다며. 미세먼지 심하다고 들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학교에서 한국 간대요. 파리 못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삼성, LG 있는 나라 아니니? 요즘 잘 나가는 곳이던데. 하지만 엄마 유럽이 아니잖아요. 제가 항의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시며 끼어드셨어요. 이사벨라,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우리 NHS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문을 여러 번 봤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마저 한국 편을 드시다니. 방으로 들어와 SNS를 열었어요.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정해졌어요. 파리 대신 서울이라니 진짜 황당해요. K-팝 나라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동정했지만 몇몇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괜찮은데? 내 사촌이 거기 살았는데 엄청 좋았대.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계획이 망가졌으니까요. 파리에서 샹젤리제 거리를 걷는 상상,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그려왔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참자. 그냥 의무적으로 다녀오면 돼. 어차피 볼 것도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달 후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귀국 후 전교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이건 그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히드로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생 32명과 선생님 3분이었어요. 출발 전 선생님께서 11시간 반 정도 걸리니 잘 준비하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꺼냈어요. 어차피 지루할 테니 공부나 하자는 생각이었죠. 옆자리 엠마는 벌써부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11시간 반이라니 파리는 2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런던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11시간 반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 시간 오후 5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을 보니 공항 건물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컸어요.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이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환한 미소를 띠고요. 오후 5시인데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드로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히드로 직원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거든요.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는 경우가 많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이 이상하게 반짝거렸어요. 대리석 바닥인데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죠. 엠마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사벨라, 바닥 좀 봐. 진짜 깨끗해. 천장도 높고 밝았어요. 자연광이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한국 전통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공항이라기보다는 미술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여서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여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입구에 서 계셨는데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거예요. 히드로 화장실은 냄새나고 휴지 떨어져 있어도 방치되는데 말이죠. 변기도 깨끗했고 세면대마다 물기 하나 없었어요. 비누와 핸드타월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비데까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인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줄을 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히드로에서는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책을 꺼내려던 순간 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사관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단체라는 걸 파악한 직원이 영어 잘하는 심사관 쪽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배려였죠.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관께서 여권을 받아들고 물으셨습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학교 수학여행이에요? 네, 맞아요.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올리비아 차례였는데 여권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5년 전 사진이었거든요. 히드로였으면 별도 심사실로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심사관은 웃으며 물었어요. 많이 컸네요. 몇 살이에요? 17입니다. 올리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그럼 문제 없겠네요.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입국 심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6분이었습니다. 32명 전원이 통과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짐을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벌써 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엠마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히드로에서는 짐 찾는 데만 40분은 걸리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도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고 짐들도 정돈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짐 32개 모두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현지 가이드분이 기다리고 계셨죠. 김수진 씨라는 20대 후반 여성분이었는데 영어가 완벽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수진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할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철도로 43분이에요. 수진 씨가 답했죠. 43분이라니. 정확하네요. 히드로에서 런던 시내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공항철도역으로 향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표지판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영어 표기도 완벽했고요. 방향 안내가 명확해서 길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티켓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단체로 받았거든요. 수진 씨가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편의점까지 모두 결제 가능하다고도 설명해 줬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좌석은 넓고 편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죠.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속도를 테스트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150메가가 나왔습니다. 엠마, 이거 봐. 우리 집보다 빠른데. 제가 소리쳤죠. 수진 씨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 국토가 오지로 연결돼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터널 안에서도 인터넷이 터져요. 올리비아는 런던 지하철은 지하에서 인터넷 안 터지진다며 중얼거렸어요. 기차는 정확히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정확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에서 나오자 서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이사벨라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이랑 기차역은 그럴 수 있어. 진짜 모습은 내일부터 보이겠지.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은 강남구에 있는 4성급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어요. 세인트 폴스걸스 스쿨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학생분들 연령대를 고려해서 조용한 층에 객실을 배정해드렸어요. 미리 배려를 해둔 거였죠. 엠마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히드로 호텔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시설이 훌륭했어요. 깨끗하고 침대는 편했고 화장실은 현대적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는데 빌딩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로비에서 모였어요. 오늘은 서울 시내 투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죠. 지하철을 타러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엠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에어컨이 있어. 런던 지하철은 여름의 지옥입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쾌적했죠. 플랫폼에 내려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그려진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런던 튜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튜브 승강장은 항상 혼란스럽거든요. 열차가 들어오면 전쟁이 벌어지죠.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까지 2분 15초라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가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진짜 2분 15초 뒤에 올까? 정확히 2분 15초 뒤 열차가 들어왔어요. 초 단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진짜네. 열차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거든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뒤에야 탑승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니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어요. 런던 튜브는 좌석이 낙서투성이고 바닥에는 음료수 캔이 굴러다니는데 말이죠. 몇 정거장을 지나며 한 역에서 노인분이 탑승하셨어요. 그 순간 4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서로 앉으라고 권하는 모습이 보였죠.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노약 좌석을 유심히 봤습니다. 색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었고 젊은이는 단 한 명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쇼핑 거리였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식당이 즐비했죠. 거리를 걸으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깨끗함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였죠. 런던 거리는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껌 자국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20분쯤 지났을 때 올리비아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제 지갑 못 보셨나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황급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제가 물었죠.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쓰고 여기서 결제했어. 그럼 여기 카운터에 있을까? 런던이었으면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지갑 못 보셨나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검은색 지갑이세요? 안 그래도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카운터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올리비아에게 건넸어요. 올리비아가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현금 300파운드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신용카드도 모두 그대로였고요. 올리비아가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자리로 돌아오는 올리비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벨라 런던이었으면 10분 안에 증발했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않죠. 점심을 먹으러 한식당에 갔어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반찬이 6가지나 나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예요. 리필도 가능하고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었죠. 계산할 때 또 놀랐습니다. 32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60파운드 정도였어요. 런던에서 같은 인원이 식사하려면 최소 200파운드는 써야 합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궁궐 안내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해설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궁궐을 나와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죠. 좁은 골목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거든요. 전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했고요. 런던 거리는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음악을 크게 틀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모두가 주변을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엠마가 제 방에 왔어요. 이사벨라, 솔직히 말해.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엠마의 물음에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런던보다 나은 것 같아.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고 안전한 도시. 이게 제가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에요. 거기서 또 뭘 보게 될까요?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제 세계관이 더 무너질까봐요.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세인트 폴스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라고 했죠.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을 봤을 때 첫 인상은 괜찮았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거든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6층 건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우리 학교 세인트 폴스는 140년 된 빅토리아 시대 건물이에요. 역사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낡았죠.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요. 교실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놀라움이 왔습니다. 에어컨이 있었어요. 모든 교실마다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있었죠. 전자칠판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는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현대적이었어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죠.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나무 책상인데 100년 된 한국 학생 대표가 나와서 영어로 발표했어요. 학교 소개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그룹으로 나뉘어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그룹에는 지민이라는 17살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 또래였죠. 지민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런던이에요? 네, 맞아요. 런던 근처에 살아요. 제가 답했죠. 멋지네요. 저도 런던 가보고 싶어요. 대형 박물관도 보고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리고 영어 학원도 다녀요. 지민이 답했어요. 학원이요? 네. 방과 후에 영어, 수학 학원 다녀요. 그러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영국 정치 상황 어때요? 브렉시트 이후로 경제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브렉시트요? 솔직히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본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GDP 성장률이 EU 평균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 저보다 영국 경제를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학교 식당으로 갔죠. 식당도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음식도 다양했어요. 한식, 양식, 일식 코너가 따로 있었죠. 세인트 폴스 식당은 음식이 별로예요. 차갑고 맛없고 선택지도 적죠. 식사를 하면서 올리비아가 옆 테이블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수학 어디까지 배우고 있어요? 지금 미적분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 학생이 답했죠. 미적분이요? 올리비아가 놀랐어요. 우리는 아직 미적분 1도 안 끝났는데요. 한국 교육 과정이 좀 빨라요. 학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업에 참여해봤어요. 영어 수업이었는데 우리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영국 문화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했죠. 엠마가 나가서 설명했어요. 영국의 전통, 왕실, 역사 같은 것들을요. 발표가 끝나고 한국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영국 교육 시스템은 어때요? 어레벨 시험 어려워요? 엠마가 답했습니다. 네, 꽤 어려워요. 세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만요. 한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8개 과목 공부해요. 한국 수능은 하루에 8개 과목 시험 봐요. 8개요? 엠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방과 후 우리는 학교 시설을 더 둘러봤어요. 도서관은 현대적이고 넓었습니다. 컴퓨터가 수십 대 있었고 조용한 학습 공간도 많았죠.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이었어요. 농구장 크기였고 에어컨까지 있었습니다. 세인트 폴스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요. 비 오면 체육 수업이 취소되죠. 음악실에는 악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바이올린. 과학실에는 최신 실험 기구들이 있었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엠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시설이 나은데. 올리비아도 동의했어요. 훨씬 나아.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140년 전통의 세인트 폴스가 한국 일반 고등학교보다 못하다니.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지민과 인스타그램 친구가 됐어요. 지민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학원 가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는 사진도 있었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뭐 하고 있었나? 제 인스타그램은 파티 사진, 친구들과 노는 사진뿐이었거든요. 방에서 엠마, 올리비아와 모였어요. 셋 다 조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엠마가 입을 열었어요. 나 좀 충격받았어. 나도.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저도 인정했습니다. 나도 그래.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앞서 있고. 우리가 뭐라고 자랑했지? 엠마가 물었어요. 세인트 폴스 명문이라고. 140년 전통이라고. 하지만 시설은 저기가 나아. 올리비아가 말했죠. 학생들 수준도 높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요. 넷째 날 저녁 선생님께서 자유시간을 주셨습니다. 밤 11시까지 홍대 거리를 구경하고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1시요? 17살 여학생들이 밤 11시까지 밖에 있어도 돼요?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여기는 런던이 아니에요. 서울은 밤에도 안전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밤 9시 이후 외출이 금지였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요. 우리 가족은 런던 2구역에 살았어요.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밤에는 위험했습니다. 길거리 강도, 칼 범죄, 성폭력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수진 씨가 우리를 홍대로 안내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20분 거리였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죠. 역에서 나오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이들이 거리를 걷고 카페에 앉아있고 쇼핑을 하고 있었죠. 엠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밤 8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홍대는 밤이 더 활기차요. 새벽 2시까지도 사람이 많아요. 새벽 2시요? 올리비아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요. 한 여성은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밤 8시에 혼자 조깅을요. 다른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고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런던에서 밤에 여성이 혼자 걷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이어폰 끼고 걷는 건 자살 행위죠. 저는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성분들 위험하지 않나요? 수진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위험요? 왜요? 런던에서는 밤에 여성 혼자 걷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강도나 성범죄 위험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했죠.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서울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CCTV가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거든요. 위를 올려다봤어요. 정말로 CCTV가 많았습니다. 몇 미터마다 하나씩 있었죠. 그리고 경찰도 보였어요. 2명이 편하게 걸으며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경찰을 보기 힘들어요.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순찰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 식당, 옷가게를 구경했죠.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어요.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옆 테이블 여성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예요. 노트북을 테이블에 그냥 놔두고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안 없어져? 잠시 후 그 여성이 돌아왔어요.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런던에서는 30초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밤 10시 30분, 우리는 거리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한 그룹이 춤을 추고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혼자 조깅하며 지나갔습니다. 밤 10시 30분에요. 이어폰을 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라면 절대 못할 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밤 10시에 혼자 조깅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밤 11시가 다가왔어요. 호텔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 앞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예요. 저는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들 혼자 다녀도 괜찮나요? 수진 씨가 답했어요. 네. 학원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서울은 안전해서 중학생도 밤에 혼자 다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밤에 아이 혼자 다니게 하는 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 30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와서 엠마 올리비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진짜 충격적이었어. 엠마가 말했어요. 맞아.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밤 11시까지 밖에 있었는데 한 번도 무섭지 않았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런던이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생각해봐. 엠마가 말했어요. 런던은 밤 9시만 넘어도 위험하잖아. 근데 여기는 밤 11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조깅해. 중학생들도 혼자 학원 끝나고 집에 가고. 올리비아가 덧붙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 11시 30분인데도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런던 우리 동네는 밤 10시면 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이사벨라. 엠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틀 후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 런던에서는 해가 지면 문을 잠그고 집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우리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SNS에서 본 곳이라며 가고 싶어 했거든요.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들, 수만 권의 책들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무료 개방 공간이에요.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무료요? 엠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런던의 대형 도서관은 입장료를 내야 해요. 혹은 회원이어야 하죠. 한쪽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주말인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공부하고 있었죠. 세인트 폴스 학생들은 주말에 파티하러 가거든요. 올리비아가 용기를 내어 한국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왔어요. 한국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와, 영국이요? 반가워요. 왜 주말에도 공부해요? 올리비아가 물었죠. 제 꿈을 위해서요.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올리비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가는데. 한국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본인 꿈은 없어요? 올리비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서관을 나오며 올리비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저 친구는 자기 꿈이 있대. 나는 아버지가 의사니까 나도 의사가 되어야 하고. 저도 비슷했어요. 부모님이 변호사니까 저도 법학과에 갔죠. 제 의지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오후에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정말 친절했어요. 30분 동안 우리 피부를 살펴보며 제품을 추천해 주었죠.
우리는 몇 개만 샀어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샘플을 가득 담아주며 웃었어요. 영국 돌아가서 써보세요. 가게를 나오며 엠마가 말했습니다. 30분이나 도와줬는데 우리는 별로 안 샀잖아. 괜찮을까? 런던이었으면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저녁 무렵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친구들. 런던 하이드파크는 밤 8시면 위험해져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있던 직장인을 봤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다가가 물었어요. 도난 걱정 안 하세요? 노트북 놔두고요. 직장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일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32명 모두가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한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나 지금 진짜 혼란스러워.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자랑했어? 엠마가 말했어요. 세인트 폴스 명문이라고. 140년 전통이라고. 근데 한국 학교가 시설 더 좋잖아. 올리비아가 덧붙였죠. 학생들 수준도 높고.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거리도 더 깨끗하고. 또 다른 학생이요. 밤에도 더 안전하고. 지하철도 더 정확하고. 사람들도 더 친절해. 학생들이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본 것들을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사벨라는 어떻게 생각해?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영국보다 나아. 아니, 대부분에서 나아.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중 가장 자부심이 강했던 제가 인정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140년 전통이 뭔데? 대영 제국이 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올렸던 글을 봤어요. 한국 수학여행 강제당함. K-팝 나라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동정하고 위로하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 효율적인 시스템,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글을 올리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틀 후면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누구 딸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죠. 여기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고요. 엠마가 제 방에 왔습니다. 글 봤어. 용감했어. 용감한 게 아니야. 제가 답했어요. 그냥 사실이야.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 응. 그리고 모레는 발표해야 해. 학교에서. 뭐라고 말할 거야? 모르겠어.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사실대로 말하면 학교가, 친구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직함이라고.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을 눈에 담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면세구역으로 들어가 마지막 쇼핑을 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빌딩 숲이 보였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11시간 반 비행 끝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랐어요. 어두운 조명, 지저분한 바닥, 무표정한 직원들. 입국 심사에 50분이 걸렸습니다. 짐 찾는데 40분이 더 걸렸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셨어요. 이사벨라 어땠어? 좋았어요. 제가 짧게 답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였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거리.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지저분한 거리, 느린 버스. 이틀 후 학교에 갔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강당에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셨어요. 이제 이사벨라 윈터스 학생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 제가 일주일 전 올렸던 인스타그램 포스트였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강제당함. K-팝 나라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위험하고 배울 게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슬라이드. 인천공항과 히드로 공항 비교 사진.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순위 1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히드로는 20위권에도 못 듭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서울 지하철과 런던 튜브 비교. 서울 지하철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있습니다.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2분마다 정확히 옵니다. 런던 튜브는 이 중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범죄율 비교 그래프. 서울은 밤 12시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합니다. 중학생이 밤 11시에 혼자 지하철을 탑니다. 런던은 밤 9시 이후 외출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한국 고등학교와 세인트 폴스 비교. 한국 학교는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현대적 시설을 갖췄습니다. 세인트 폴스는 140년 된 건물에 겨울에 난방도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한국 학생과 우리 학생 비교. 한국 고2 학생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합니다. 미적분 1을 배웁니다. 자기 꿈을 위해 스스로 공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갑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세인트 폴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40년 전통을, 명문이라는 이름을, 영국이라는 나라를.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통이 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도 앞서 있어요.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140년 전통을 자랑하며 낡은 건물에서 공부합니다. 대영 제국이었다고 자부하며 지저분한 거리를 걷습니다. 튜브가 세계 최초라고 말하며 40분씩 지각하는 열차를 탑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배울 게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귀국 직전 올렸던 글.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제 무지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지난 17년이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셨어요. 윈터스 학생, 잠깐. 자네는 우리 학교를,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교장 선생님, 이사벨라 말이 맞습니다. 저도 직접 봤어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함께 갔던 학생들이 하나 둘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앉으셨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발표 다음 날, 제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누군가 발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 학생들만 봤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100만이었어요. 일주일 후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부분은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명문학교 학생도 인정한 한국. 영국이 배워야 한다. 우리 아이도 한국 보내고 싶다. 140년 전통이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비판도 많았어요. 나라를 욕한다, 배신자다, 오만하다. 제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3일 후 현지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기자가 물었어요. 윈터스 학생, 한국이 영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특히 효율성, 안전, 청결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태도에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주일간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한 공항, 정확한 지하철, 안전한 밤거리, 높은 교육 수준.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었다고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자부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낡은 인프라, 늘어나는 범죄율, 무너지는 NHS. 반면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지 신문사에서 일면 기사로 다뤘어요. 세인트 폴스 학생이 본 한국, 영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세인트 폴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을 정규 수학여행지로 선정한다. 매년 학생들을 파견한다. 다른 사립학교들이 따라왔습니다. 이튼 칼리지, 윈체스터, 해로우. 영국 명문 학교들이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선정했어요. 이듬해 여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사립학교 300곳에서 한국 수학여행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인천공항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인 입국자 전년 대비 420% 급증. 특히 학생 단체 입국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영국 언론이 인천공항 영국인 입국대란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입학을 1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어요.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를 보시고는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학생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가, 제가 다닌 학교가 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1년 후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옥스퍼드에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꿨습니다. 법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요. 제 논문 주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23살입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문화교류 담당관이죠. 제 일은 영국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고 한국 학생들을 영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요. 가끔 세인트 폴스에 초청받아 강연을 합니다.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영국이 전부가 아니에요. 배울 곳은 많고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도 많아요. 겸손하게 배우세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7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제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세인트 폴스 10학년 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이사벨라 선배님께. 선배님 덕분에 저도 올해 한국 수학여행을 갑니다. 솔직히 기대됩니다. 제 세계관도 바뀔까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진실은 스스로 말할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7년 전, 저는 이곳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을 사랑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 열린 마음,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에 관한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됐어요. 반면 과거의 제국은 낡아가고 있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래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편견이 무너지고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을요. 그때 용기 내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게 진짜 성장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